이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 역시 미뤘습니다. 레오나르도의 M346N과 이 로키드 마틴 카이의 TF50N 이들을 초이스하지 않겠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뭐 들러리는 철저하게 이제 불러다 세우겠다. 그래서 1인승에 지금 올해는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방향을 작년 대비 네네. 비중을 이제 미 해군 사업보다는 이제 단자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단자기에 좀 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역시 미국 이 오른손가락 이거 잘라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네 새끼 중에 이 보잉, 로키드 마틴 등등 있지만 이 보잉사를 잘라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 미 해군의 훈련기 사업 역시 미뤘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그 연초부터 1년 전이죠. 1년 전부터 이게 사업이 그렇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지난 방송에서도 그렇게 보셨죠. 그래서 뭐 먼저 번 방송 찾아보시면은 제가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대해서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적이 한 적이 없어요. 없었죠. 네, 그냥 딱딱딱 하면서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네네. 그냥 이게 좀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꾸준히 뭐 참여를 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론을 폈는데 결국 뭐 1년 지나니까 역시 보잉사의 그 공군용 T7A를 개발이 좀 지연되면서 또 그걸 가지고 이제 해군용까지 이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자국산 그 방산업체, 핵심 방산업체, 항공,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업체의 양대 거물인 로키드 마틴과 함께 보잉사, 오른손 왼손. 보잉사를 이제 살려줘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그 보잉사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전투기, 뭐 F/A-18 슈퍼호넷 생산 라인을 약간 연장을 했는데 연도를 그게 끊어지면은 그 다음 해당되는 공장, 그 세인트루이스 가보니까 그 바로 옆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15년 전에 가봤는데 그 막판에 이제 슈퍼호넷 생산 라인 바로 옆에 보니까 T-45. 지금 노욱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그 고스호크 T-45C의 그 한두 대를 만들고 있었어요. 고쇼크. 네, 그 이제 정확히 2009년도에 가서 봤는데. 네네. 그래서 그 같은 공장이에요. 같은 뭐 전체 생산 라인이라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 후속 사업으로 고정익기에 이런 이제 전투기급의 사업을 계속 이제 밀어주기 위해서는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들러리를 철저하게 이제 로키드 마틴 그 우리 카이의 TOC, TF50N을 이제 세울 수밖에 없고. 결국 들러리였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그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얘기했던 거는 뭐 미국 얘기를 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분들과 달리 미국의 수출 얘기 한다기보다는 여러 나라 우리 입맛에 맞고 서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떤 그 엔진 관련돼서 이제 같이 팔아야 되니까 그 합해서 승인을 낼 수 있는 나라 어떤 뭐 외교 관계, 뭐 국방 정책 관계를 다 따져보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미 해군 이 사업이 미 공군 사업은 졌지만은 미 해군 사업이 대수가 밝혀진 게 145대. 많아요. 그래서 뭐 100여 대가 넘어가니까 이제 한 번에 먹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나는데 그렇죠. 또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비판을 하신 게 그게 이제 로키드 마틴이 주도하면은 우리가 남기는 거는 거의 없다. 우리가 괜히 이거 생색만 내고 별로 남는 게 없다. 이제 그런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죠. 그럼요. 제대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또 함부로 거짓된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게 방송이 좀 과장되게 재미있게 어떤 분들 얘기하시기는 이제 방산업체 뭐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 얘기하시기는 뭐 좀 이렇게 조미료를 뿌려라. 그게 그래야만 좀 보는 맛이 있지 않냐. 너무 슈퍼소닉 TV는 정직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며칠 전에 듣고서 좀 황당했는데 아니 방산업체 높으신 분들이 왜 일을 안 하시고 앉아갖고 이 유튜브만 보시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 탑다운 방식으로 밑에다가 이 유튜버들을 좀 더 키워라, 보살펴라 그런 것도 아니면서.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자, 그럼 다시 미 해군 훈련기 사업 2년이 연기됐는데요. 이 얘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군 훈련기 후보기종으로 레오나르도의 M346N 그리고 카이의 TF50N 그다음에 이제 보잉사가 공군용어 T7A니까 그렇죠. 향후에 이름이 또 수정돼서 나오면 이제 T7N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 레오나르도나 아니면은 이 로키드 마틴과 이 카이의 TF50N 이것은 뭐 2년을 더 기다려 봐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나을까요? 또 뭐 이제 이 제작업체 우리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고
꾸준히 이제 접촉을 하고 이제 뭐 그쪽에서 요구하는 RFI 맞춰서 정보 제공도 해야 되겠고, 네. 이제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다 보여줘야 되고, 그런 거는 응해야 되는데 네. 결국 이게 뭐 그동안 너무 복잡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작년만 해도 우리 유튜브 계통에서 네. 이 원문 같은 거를 막 얘기하면은 유식해 보이고 뭐 내용이 되게 뭐 잘 못 알아듣거든. 실제 시청자분들은 네네. 그렇게 뭐 원문을 갖다가 놓고 뭐 약자를 쓰면은 네. 힘들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좀 그게 못마땅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게 미 해군의 T-45 계열 고스워크 그러니까 영국제 그 호크 훈련기를 네. 미국화 시킨 거죠. 해군용으로 함상 운용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형이 있고 네. 또 그 중에서는 이제 착함, 항공모함 훈련 이제 할 때 착함하는 네. 그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 네. 크게 나눠서. 네. 근데 이게 또 이름이 기본형. 네. 기본형은 이제 JUTS라고 해요. 네. 근데 함상 이착함용은 그냥 저는 그냥 재밌게 얘기해서 예, UJTS를 유지태. 유지태. 예, 아, 영업의 예, 딱 어울립니다. 예, 영업의 유지태의 사업이다. 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싶고. 유지태 사업. 예, 그래야 머리 쏙쏙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돼요. 크게 나눠서 기체가 종류가. 현재 이제 미 해군에서 훈련기로 쓰는 용도에 쓰는 그 T-45 계열은 149대. 149대. 예.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조지 워싱턴이라고 해서 이제 이 요코스카 항으로 이제 네. 와야 되는 항모가 네. 잠깐 중간에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예상은 뭐 곧 그래요. 올 거라고 이제 보도가 났었는데 네네네. 9월 이후로 미뤄졌어요. 어. 그리고 이제 서해안 쪽에서 이제 있는데 네. 그걸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아 이게 지금 훈련기 그러니까 착함 T-45 훈련기 착함 용도로 훈련 항모를 지금 쓰고 있어요. 잠깐 몸을 빌려주는 거. 그런데 왜 서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해가 동해에서 아니고요. 이제 그 정비 오버홀 다 하고서 네. 핵 연료봉 다 교체를 수리하고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서 이 밑으로 돌아가서 남대서양 이렇게 돌아가서 예. 저 밑에 칠레를 돌아서 서해라고 하셔가지고 예. 칠레를 돌아서 서해안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냐 이제 그래가지고 기존에 신문사 기사들 이제 한두 번 쓰신 게 오버가 돼버렸지. 바로 올 것처럼 써가지고. 또 오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서해안에서 삼함대 관할에서 네. 그 T-45 훈련기 가지고 이제 이착함 훈련하는 걸로 영상을 뭐 어젠가 그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은 기존의 훈련기 옛날 훈련 항모를 없애버리고 90년대 초반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규 항모를 이제 그 순간순간 때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용도로 이제 전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T-45 훈련기가 열심히 뜨고 내리는 거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전히 뭐 잘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 사업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동안에 뭐 이렇게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뭐 조종사가 뭐 기절을 했다든지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네. 그런 걸 강조하면서 사업을 띄우려고 했는데 네. 역시 이게 미국의 T7을 이제 좀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게 모자르고 그러니까 또 연장전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레오나르도의 M346N과 이 로키드 마틴 카이의 TF50N 이들을 초이스하지 않겠다 이 뜻이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들러리는 철저하게 이제 예. 불어다 세우겠다. 어. 그 들러리를 이제 세우면서 예. 어떤 이제 반대급부가 있냐면 이게 이제 그 표시가 안 나는 건데 네. 들러리 세워서 고맙다. 대신 너희들 그 고등 훈련기가 M346도 미국제 엔진을 쓰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TF50N 도 T50N도 미국제 엔진을 쓰고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공급망이라든지 어떤 다른 나라에서 팔 때 네. 승인을 빨리 내준다든지 우선 이제 엔진을 빨리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제 미 국방부나 국무부에서 네. 이제 그런 반대급부 안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 혜택을 줄 수는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참여했다가 떨어지면은 이거 돈만 날리고 시간 날렸는데 이거 뭐 그러니까요. 보상해 주는 거 없냐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반대로 예. 뭐 우리 항공업체 영국 그 이태리나 이제 우리 한국한테 뭐 이렇게 네. 이제 얘기가 서로 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이런 반대급부가 이제 생기게 하죠. 그러니까 수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른 나라 국가에, 그러니까 서방 국가인데 친서방 국가, 친미 국가 중에 이제 훈련기 필요한 나라에 어떤 영업 지원을 간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상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상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여지껏 지난 사례들로 따져봤을 때 그렇게 그런 보상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의 수출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수출이 네. 어느 날 갑자기 됐어요. TO12. 네. 예. 그럼 그게 이라크하고 우리가 그 전에 어떤 그 방위산업 그 수출 연관이 없었죠. 소총 뭐 이런 수준이었죠. 예. 이라크전 그 이후에 2003년도 이후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라크전을 미국의 당시 부시 대통령이 이제 이제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병력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공동 전선을 이렇게 형성해야만 국제적으로 이게 어떤 자기들이 어떤 입장이 쓰니까 예, 그렇죠. 20여 년 전에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제 부대가 저기죠. 전 비전투 부대들이 이제 갔었죠. 뭐 아프가니스탄도 그랬고. 네네. 특히 이제 이라크도 위험한 데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네. 마지못해 이제 참가를 했죠. 물론 옛날에 베트남전은 이제 우리가 뭐 6.25 전쟁에 뭐 어떤 진짜 은혜를 뭐 갚는다는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했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떤 좀 철저하게 개선하다 보니까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머리 써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저기죠. 보상. 왜냐하면 이 훈련기가 결국에는 엔진이 미국제인데. 네. 그러면 이라크 공군이 그 당시에 예전에 10여 년 전에 네. 미국제 F-16의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을 이제 발주를 해서 도입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훈련기나 경공격기가 필요했거든요. 역시 이라크 공군도 이렇게 옛날 이라크 공군 보시면은 뭐 미그 29라든지 뭐 SU-20을 쓰던 나라인데 그걸 이제 2003년도 이라크 전쟁에서 다 이제 정리를 해버렸죠. 패전하고 이제 다 지면서 싹 정리하고 다 없애버렸는데 그래서 공군력을 새로 이제 건설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제 항공기 아니면 이제 대한민국의 TO-12 그렇게 해서 팔렸죠. 그런 측면에 어떤 역사들이 연관이 있는데 그게 외형적으로 잘 부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뒷얘기라는 거죠. 갑자기 우리가 판매를 했어요. 네, 그러네요. 예. 예. 그런 물론 사례가 이제 있었네요. 물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해서 했던 거는 인도네시아, 태국. 예,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필리핀도 잘 됐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의 또 뭐 경전투기 훈련기로서 잘 들어갔다가 갑자기 이라크 또 됐잖아요.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또 폴란드가 되고. 중동 진출에 또 동유럽 진출에. 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또 이제 미국하고도 협의가 된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해서 이 경공격기 SU-25를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SU-21을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져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는 그걸 지켜보다가 고민을 오랜 기간 했는데 호크 200이라는 이제 전투기가 있어요. 그게 그렇죠. 또 경쟁국인 인도네시아도 똑같이 갖고 있고. 근데 인도네시아는 이미 T-50계열을 이제 발주해서 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폴란드 상황을 보고서 좀 개량이 한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또 선정을 이제 한 거고 기다리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수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해군 이 상황은 계속 참여를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간단치가 않죠. 거기에 이제 개조 사항들이 엄청나요.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뭐 좀 신적으로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 터치 스크린. 예, 그다음에 이제 LAD라고 하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앞에 조종소 크게 그냥 단일화 대형 디스플레이. 예, 완전 디지털화된 거. 우리가 TV 화면 보듯이 이제 그런 개조를 다 뜯어 고치려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착함 관련된 랜딩 기어 그렇죠. 부터 해가지고 뭐 한 수십 가지 돼요. 조목조목 작년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4월달에. 근데 그거를 이제 돈 들여서 한다. 그걸 이제 시제기를 내놓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막상 끝에 가서 지금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과연 되겠느냐. 예. 그럼 우리가 이 해군령을 또 시제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쓸모가 있겠느냐? 딴 데 어디 이걸 원하는 나라가 있겠느냐? 없죠. 그래서 이게 좀 리스크가 이제 커진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예, 작년 대비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현재 카이에서도 고민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포까지 이거를 참여를 해서 경쟁 구도를 유지를 해주는지가.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또 뭐 일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 카이 입장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은. 그것도 별로 지금 이제 실효성이 없는 거로 이제 가라앉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들러리 측면의 사업들이 생기는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들러리인데 이게 미국의 보잉 살리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건 보잉 살리기죠.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세인트루이스 공장의 한쪽에는 F-18 슈퍼넷이 이제 막바지죠. 예, 그리고 뭐 6세대 전투기는 한참 후이고.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슈퍼넷 거기에 또 동시에 F-15K도 그때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F-15 계열도. 근데 이제 이게 F-15EX는 있지만은 이제 가보니까 F-15 계열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옆방 이렇게 뒤로 가니까 넓은데 뒤로 가니까 슈퍼넷이 있고. 그리고 맨 끝에 T-45가 한 대 뭐 두 대 있고. 골쇼크가 2009년도에.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 라인이 거기다 몰려 있더라고. 근데 일단 중간에는 슈퍼넷이 빠지면은 이게 또 이제 어떤 수입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손해 보는 공간 대비 이제 그게 노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다 통합해서 훈련기 공간 이제 생산 공간을 이제 해야만. 그러니까 가봤기 때문에 좀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왜 그러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세인트루이스의 공장의 어떤 가동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F-15EX도 이제 어느 순간에 또 끊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발주 대수가 미공군에서 계속 줄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입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대형 전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정되다 보니까 결국 100대 이상, 145대 확정 발주 같은 거를 받으려면은 결국 해군 것도 뭐 이제 공군 것뿐만 아니라 해군 것도 막 줄줄이 엮어야만 꾸준히 생산 라인 가동하고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 공군에 이어서 미 해군도 이 보잉을 위해서 2년 동안 기회를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밀릴 것 같아요.
또 2년에서 더. 아니 해군형을 이제 별도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보잉사가 그 전에 이제 뭐 맥도날드 더글라스 공장이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네. 그래서 그 어떤 전통적으로 기술력 같은 거 해군 함재기 기술력은 이제 슈퍼네트 좀 하고 이제 아직은 생산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기술력이 있지만은 또 이게 차세대 훈련기다 보니까 좀 새로운 신기술을 이제 함재 훈련용으로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연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미국이 뭐 이렇게 속도가 빠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하는데 꾸준히 개발하는 나라지. 우리처럼 그냥 빨리빨리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2년은 좀 짧고 짧겠죠. 그래서 뭐 최소한 이게 2+2 한 4년. 4년 정도. 네. 네. 그러면 이제 노후 훈련기가 뭐 사고가 나네 뭐 노후 전투기처럼 이거 뭐 쟤들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안전 관리는 어차피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T-40이나 미공군의 T-38C 그거 언제 때 비행입니까? T-38C 같은 거. 그러니까요. 예, 그 개량한 것도 벌써 20년이 넘어가요. 그 C형조차도. 근데 관리를 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유지, 운영 유지를 맞춰서 할 거예요. 그 개발돼서 다 나올 때까지 양산 들어갈 네네. 때까지. 그래서 하염없이 생산, 배치까지, 양산 배치까지는 네. 더 지켜봐야 되고 결국 2030년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 카이의 TF50엔 이것을 계속적으로 카이가 유지를 해서 이 사업에 들이밀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올해 연초에 나와서 이제 카이에서 이제 말씀들 하신 게 1인승에 집중하겠다. 단좌기. 네, 단자기가 이 또 해군도 그렇고 미공군도 그렇고 또 그런 용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또 이렇게 옆으로 이제 삐져나왔지 않습니까? 네. 사업들이 그러니까 좀 60대 뭐 70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상적인 사업도 있고. 예. 그 삐져나온 것 때문에 또 대비하기 위해서 1인승을 이제 언급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네. 전례 없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해군령의 어떤 힘을 기울인다기보다는 네. 1인승에 좀 집중할 것 같아요. 예산 하게 되면 얻어질 이익이 좀 더 추가가 되겠죠? 1인승 그래도 좀 이렇게 원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1인승에 지금 올해는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방향을. 작년 대비 네네. 비중을 이제 미 해군 사업보다는 이제 단자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단자기에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방송은 최근 있었던 가장 큰 이슈를 새롭게 저희식으로 해서 슈퍼소닉 TV 스타일로 해서 재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 방송했었죠. 대한민국 KF-21 앞으로 수출 가능성 밝다 이 부분을 방송을 했는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구독을 취소하시겠대요. 네, 왜냐하면은 슈퍼소닉 TV가 점점 국뽕으로 흘러간다. 무슨 KF-21이 벌써 수출이 밝다고 이렇게 국뽕화 시키냐?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얘기한 거 있죠. 이 T50개요, F50. 네. 이게 이제 좁혀지잖아요. 우리 수출 팔 수 있는 나라. 그다음에 시대상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좀 이렇게 복도기에서 경전투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공격기라는 거지 이게. 공격기가 됐어요. 확실하게. 2024년도 상반기 이렇게 흘러오면서 보니까 네. 결국 이게 시장에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서 보니까 공격기로 이제 보는 거죠. 공격기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 FA50을 도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암남 미사일을 이제 당장은 달 수 없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대적으로 이게 암남 미사일이 조만간 단종이 된다고 생산 단종이 되기 때문에 다음 미사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거를 개량을 해서 시장에 나갈 필요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KF-21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좀 더 고성능으로 바꿔야 되고 전투기. 네. 그러다 보니까 KF-21을 강조한 거죠. 네.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찾는 게 결국 KF-21을 초기형부터 찾을 거다. 네, 그래서 방향을 바꾼 거지 이게 무슨 그 순수한 뭐 아주 단순한 국뽕이 아니라 전망을 한 거예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저희 슈퍼소닉 TV는 처음부터 고수했던 정직, 신속,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광고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슈퍼소닉 TV에 믿고 PPL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네.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모자 배송이 며칠날 하시는 건지. 모자 배송이 이제 16일 날 공장에서 드디어 저희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일주일 이제 지나면은 다 배송을 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아마 되지 않을까요? 16일 이후 아마 그 사이에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KF-21 모자 100개 한정 판매. 아직도 그 모자를 구매하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미 지난달에 끝났는데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세월이 빠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량 뽑던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슈퍼소닉 TV 제가 언제 그런 모자 광고를 할지 모르니까 꾸준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대표님과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